나토 정상회담 기간에 나온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의 이른바 탈중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논란이 아니라 경제에 대해 또는 국제 정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아니 이건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세 이상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까는 소리를 저 멀리 유럽까지 가서 남들 다 듣게 하는 겁니까? 일단 내용 한번 확인해 보지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나토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한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전 세계 기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출 다변화, 협력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다 보는 곳에서 하냐고요? 그것도 경제 관련 회의도 아닌 군사 관련 정상회의에서. 이건 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님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종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제2한한령, 제2 4대 사태 같은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회의입니까? 우리 수출에서 그냥도 아닌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정말 내리막인 상황일까요? 확인해보죠.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 수출 의존도 지난 20년간 흐름을 보면요. 2003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에 한 번도 2위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엔 금액으로 약 24조 원. 전체 수출의 가운데선 10.7%를 차지해 미국,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그 뒤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18년엔 210조 원. 수출 비중은 2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중도 2010년에 처음으로 25%대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25에서 2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2019, 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엔 211조 원으로 늘어 상승세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비중이 소폭 줄어든 모양새예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연속 24%대를 기록하다가 4월에는 22%대이어 5월에는 21%대로 낮아졌어요. 6월에 23.6%로 회복돼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수출 비중 4분의 1의 관계국들은 절대 작거나 작아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줄인데. 따라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말은 통계상으로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던 2년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까지 합한 전체 교역 규모를 보면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1위에 오른 것은 2007년이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22.5%로 높아졌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도 올해 들어서는 중국 비중이 작아져 1에서 6월 누적 기준으로 21.4%를 기록 중입니다. 수입액은 2018년 138조 원에서 지난해 180조 원으로 늘었고 수입 의존도는 19.9%에서 24.3%로 커졌습니다. 경제수석, 조경할 때 쓰는 도울 이름입니까? 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수출입을 합하면 사상 최대 규모로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수석의 발언은 요소수 부족 사태로 상징되는 중국 무역 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국이 이른바 쌍순환을 내세우며 갈수록 내수를 확대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역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영모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의견은 중국의 고도 성장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처럼 중국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뉴스에서는 말하던데 이건 뉴스에서 쉴드 쳐주려는 발언 같은데 너무 약하네요. 이에 대한 여러 분야의 반응 한번 볼까요? 윤 정부 탈중국 선언에 박지원 최상목 바보 같은 소리 한심하게 엉터리 말을 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습니다. 이는 박 전 원장은 이에 KCC 광주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박 전 원장은 이번에 보면 중국을 완전히 주적으로 명문화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소다하며 한국은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박 전 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이다.
동맹을 한미 간에 철저히 하더라도 한중 간에는 경제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중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저렇게 적으로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을 잃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중 대러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중국에게는 좀 외교적으로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심한 것은 우리 경제수석이 엉터리 말을 했더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중국 시장을 버리고 이후 유럽 시장으로 간다. 아니, 왜 좋은 시장을 버리느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과 우리가 무역 거래를 우리 전체의 23에서 25%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15%고 유럽은 10% 내외다. 25%의 시장을 버리고 유럽이랑 한다. 이건 참 경제수석답지 못한 바보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어요. 또한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군사동맹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대통령실이 직접 경제 의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G7에 가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게 맞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대통령실이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반도체, 원전 등을 얘기했는데 나토에 간 정상들은 별로 관심 없는 분야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사이다라고 도 말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어림도 없는데 탈중국을 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중간재에서 주요 선진국 중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탈중국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요소수 사태 당시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려 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력을 다해 도왔다고 되짚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중국에게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봐요. 윤 대통령과 윤 정부 관료는 저 시골에서 갑자기 서울 상경해 보니 멋진 노란 머리 형님들 딱 보고 이제까지 시골에서 서로 티격태격은 했지만 잘 울거먹던 윗동네 형을 깐 거예요.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 서울에서 자리도 잡기 전에 다시 쫓겨나서 시골로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동네 애들 세력 다툼도 아니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상 유익남이었습니다. 혹시 컨텐츠의 스타일 바뀐 것에 대해 의아하신가요? 앞으로는 유익남답게 진짜 뉴스를 읽고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